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35%가 늘었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.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뭐 1100조가 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. 그냥 자영업자들 대출 심각해. 그런가 보다. 뭐 그리고 많이 이제 파산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가 싶을 정도로 그냥 느낌이 없습니다. 60대 이상의 뭐 자영업자들이 대출이 늘어난 게 뭐 337조에서 뭐 10몇 조가 늘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수치 자체도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.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엄청난 대출을 어떻게 감당하려나. 그게 다 이제 금융권들의 채권일 텐데 금융권들은 그 채권들을 어떻게 처리하려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긴 하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조차도 그냥 무뎌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.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지내는 거죠. 우리 주변에 이 공실로 이렇게 넘쳐나는 이 가게들을 보면, 비어지는 가게들을 보면 야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비어있는 가게들 이면에 이제 그렇게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영업자들의 눈물, 아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좀 느끼기가 어려운 거죠.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얼마 전에 가게를 접은 분이 있습니다.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. 나홀로 사장이셨거든요. 혼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음식 재료 다듬고 김치 담그고 정말 고생해서 팔았는데 사람들은 되게 맛집이다라고 얘기하고 되게 가격도 저렴해서 오래오래 장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. 고생만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폐업을 하는 거죠.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대려 마이너스가 나니까요. 왜? 자기 인건비도 못 가져가니까요. 그렇게 남의 식당에서 일을 했으면 최저시급이라도 받았으면 월에 200 이상은 벌었을 텐데 나홀로 사장을 하다 보니 벌기는커녕 까먹는 게 더 많고 몸은 더 이제 노쇠해지고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나니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심각하다,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많이 한다, 이런 이야기가 그냥 뉴스에서 들리는 그냥 이야기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주변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이었던 겁니다. 이것만 있냐? 아니죠. 저의 이제 전 직장 고참들 이제 퇴사하고 나가서 식당을 한다, 프랜차이즈 가게를 한다, 편의점을 한다, 빵집 뭐 던키도너츠 매장을 한다. 다들 쉽지 않은 거예요.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. 들인 돈은 3억이고 4억이고 5억인데 벌어들인 돈은요, 아니 돈을 몇 억을 들였는데 버는 돈이 저거밖에 안 되면 알바 하는 거랑 사장이랑 무슨 차이가 있지?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.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커피숍 사장하지 말고 커피숍 알바라고 얘기합니다. 왜? 커피숍 알바하면 그래도 최저시급 월급은 받으니까요. 커피숍 사장은요, 마이너스 나면 자기 인건비도 못 가져가고 그냥 돈을 메꿔야 되는데 이제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그 정도로 자영업 사장들의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걸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많이 느낍니다. 참 무서운 거죠.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다 보니까 제 고참들이, 저의 나이 든 고참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있습니다. 식당 하지 마라, 빵집 하지 마라, 피자 가게도 하지 마라, 치킨집도 하지 마라. 뭐 하지 말라는 게 전부 다입니다.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,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만 하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지?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, 어디 조그만한 데라도 최저시급이라도 주는 데가 있으면 그건 하라,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. 왜냐, 60대 후반에 이제 저의 이제 고참인데,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저의 팀장이셨던 분이셔요. 근데 그분은 이제 매일 이제 저랑 통화할 때마다, 매번 저하고 통화할 때마다
한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. 똑같은데 결국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? 너 회사 다니고 있어? 네, 다니고 있습니다. 월급 안 끊기고 나와? 네, 월급 제대로 나옵니다. 그래, 그럼 됐어. 일이 힘드냐 어렵냐 묻지 않습니다. 왜? 일은 힘든 거 그게 당연하다라고 이제 그분 머릿속에는 그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. 회사를 다니다가 예치 않아서 나오게 될 상황이 오면 그 나온 이후에 뭔가 장사를 할 생각하지 마라. 최대한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또 다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일을 하는 게 낫겠다.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저 또한 이제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동의하는 바인 거고요. 함부로 무리하게 일을 벌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나 지금의 시국은요. 지금은 이제 더 어렵고 더 이제 예상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더 이제 쉽게 뭔가 일을 벌리는 게 안 좋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힘겨운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. 무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.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. 되려 욕심이 아닌데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다라는 거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빡빡한 것 같습니다. 많이 막막한 것 같다라는 거죠. 그래서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뭔가 가게를 하겠다라고 일을 벌리는 것만큼 좀 더 신중함이 필요한 일이 뭐가 있겠나 라는 생각도 들죠. 저는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제 가게를 두어 번 말아봐서 돈을 많이 날려먹어봐서 이제 가게가 저하고는 정말 안 맞더라고요. 제가 이제 능력이 부족해서 돈을 못 벌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앞으로도 제 인생에 이 자연금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왜냐? 그게 그때도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정도로 참 힘겨웠던 일 같습니다. 밤에 밤도 못 자고 계속 이제 허덕이며 살아왔던 그때가 계속 생각나기 때문입니다.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참 녹록지 않다라는 거, 아쉽다라는 거 느끼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잘 좀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의 시대, 우리의 시대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최대한 안전하게 무탈하게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. 진심입니다. 이상입니다.